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0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참 이제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이 참 5 내지 6년간의 이 장대한 서사시죠. 음, 니콜라스가 그리스 사람이죠.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서사시는 호메르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죠. 그러면서 그 이제 정말 장대한 서사시 5, 6년간 가만히 보면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 날 한다는 사람도 있고 12월 28일 날 한다는 사람도 있고 내년에 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곧 할 거고요. 각 거래소에서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도 제가 참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거는 뭐 이 나이가 돼서 지켜보는 거는 정말 큰 즐거움이죠. 음, 정말 살떨리는 시간을 지내왔을 거예요. 니콜라스 부부는 뭐 축구도 이렇게 뭐 직접 가서 보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고 뭐 하이라이트만 보는 사람이 있고 손흥민 골 넣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밖으로 축구에 대해서 떠돌아다니는 거는 저기 하이라이트만 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들죠. 세상에 그렇죠. 이 파이 네트워크 자체에서 밝힌 저 자기네들의 저 네 가지 전략 기본적으로 이 파이 코인, 파이 챗, 그 다음에 KYC, 파이의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 사람들도 곧 파이가 이제 세상에 나오겠지만 저도 이 사람들 덕택에 참 3, 4년간 니콜라스 부부처럼 참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정말 니콜라스 부부가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친구가 됐죠. 지금 이제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니콜라스죠. 정말 이 파이가 5, 6년간 이런 암호화폐가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계속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인 니콜라스 마라톤 자체가 그리스에서 나왔죠. 이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스파르타하고 전쟁에 이겨서 이렇게 아테네까지 42.19m를 가는 우리 이겼어요 라는 것을 전해주러 가는 그런 거죠. 마라톤 전투죠. 마라톤 전투. 지명이죠. 그게 정말 니콜라스가 정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긴 서사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사시 중에는 가장 큰 서사시인데 그리스하고 트로이하고 이제 트로이에서 전쟁할 때 그 10년간의 전쟁 중에 그 수많은 그 인간들의 그 심리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죠. 신들도 나오고 뭐 정말 이 아마 니콜라스 박사는 자기 자신도 그리스 사람이고 마라톤도 알고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알고 또 그리스의 수많은 철학가들의 사상에 대해서도 알고 돈이란 것이 무엇인가. 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요.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그리스 어, 경제라는 건 두 가지에 의해서 펼쳐지죠.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사랑이고 이런 거를 니콜라스가 뭐 알겠죠. 뭐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참 이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죠. 제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시간이 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콜라스 박사가 이 네 가지를 딱 밝혔는데 이게 딱 밝혔죠. 그 네 가지를 앱, 플랫폼, 블록체인, 커뮤니티 네 가지로 자기네들의 비전을 딱 밝힌 거죠. 뭘 하겠다라고 비전을 밝힌 거죠.
여기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이 네 가지 밝힌 것 중에 플랫폼. 저는 플랫폼에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이 단단한 생태계, 강력한 커뮤니티 구축에 승부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에코시스템이었어요. 이 에코시스템 하에서 파이 챗도 만들고 KYC도 만들고 파이어사이 포럼도 만들었죠.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를 했죠. 그리고 여기다 디벨로퍼 포탈도 만들고 디벨로퍼 플랫폼도 만들고 즉 파이코인에 있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툴도 전부 개방하고 에코시스템끼리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게 하고 단단한 생태계를 처음부터 구축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긴 서사시가 펼쳐지는 거죠. 아마 이때부터 마라톤처럼 지금 KYC 굉장히 더디면서도 하잖아요. 마라톤처럼 느려도 확실하게 목적지에 도착한다. 느려도 확실하게 승리한다. 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경영 이념 때문에 그런 이 사람의 인생관 그런 이 사람의 사업관 때문에 이 에코시스템 구성에 가장 많은 정성을 기울였고 이 에코시스템의 정직성 그러니까 제가 관계없는 거 올려보니까 당장 삭제당하더라니까요. 뭐 누구 비난하는 글 같은 거 올리면 당장 삭제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 구축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다. 세상이 얼마나 이 IT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거짓말이 많고 이중잣 대 위선, 선동 뭐 그냥 엄청나죠. 그런 게 이제 지금 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그런 게 좀 있죠. 전 세계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바뀌고 있는 건데 이 생태계, 사람 사는 세상이 생태계잖아요. 이 생태계를 만드는데 가장 큰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앱 굉장히 중요하죠. 채굴 앱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파이어사이드 포럼, 뭐 브레인스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오픈 메인넷 전 100개의 앱을 만든다 그랬죠. 이 살떨리는 오픈 메인넷 준비. 왜 그러냐면 이제 파이가 지금 폐쇄형에서 오픈으로 가서 이제 파이가 분산이 되면 당장 돈 되는 게 아닌 거는 하지 않고 있던 수많은 개발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수많은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이 파이 블록체인에서 앱 구축할 수 있게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틈틈이 걱정했던 야 이게 사람들이 아니 10년 갖고 있고 5년 갖고 있으면 파이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아, 좀 팔아야 되겠는데 뭐 그러신 분 당연히 계실 거 아니에요. 뭐 배고픈데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기존 파이 소유자도 이 스테이킹 제도 같은 걸 통해서 오픈 메인넷이 되면 상장이 되는 거니까 상장이 되면 스테이킹 하는 회사들이 덤벼들 것이고 파이코인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도 생길 거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지뢰밭과 꽃밭이 같이 있는 거죠. 모두 다 꽃밭이 아니죠. 정말 그러니까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보완이 되면서도 확장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10억 명까지. 아직 1억 명도 확실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대출, 뭐 전자상거래, 의료 서비스 이렇게 전방위 확산으로 이제 앱이 되겠죠. 여기서 살떨리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거 테스트넷을 하고. 뭐 지금 왜 빨리 안 하냐, 왜 KYC 빨리 안 되냐, 왜 노드 섰냐, 뭐 왜 유틸리티 안 주냐. 개인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전체 판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앱에서 뭐 우리 실제로 파이어니어님들 돈 필요하신 분들 방법이 여기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에 상장되면 얼마에 팔아야지. 그 언제 팔 수 있지? 언제 지갑에 들어오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뭐 금리를 비싸게 받더라도 파이의 그 상장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 그 스테이킹 회사들이 대거 들어올 거라는 거죠. 거래소 자체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게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하면서 이 확장성에도 성공하는, 지금 여기가 이거 여기에 제일 살떨리고 있을 거예요. 뭐 언제 뭐 오픈 메인넷 뭐 크리스마스 날 하면 어떻고 뭐 연말에 하면 어떻고 어차피 할 건데 지금 막판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티 같아요. 커뮤니티에서 여러 이벤트도 하고 해커톤도 하고 디벨로퍼 앰베서더 프로그램도 있고 뭐 파이 앱 인큐베이팅도 하고 그다음에 파이 파워드 이 커머스 프로그램 파이 앱 이런 거는 커뮤니티 생태계 구성 요원들. 그러니까 2024년 한국과 세계 경제를 보면 생태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뭐 저도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 만나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 딱 일관성을 유지해야죠. 파이가 지금 파이 코어 팀이 이게 일관성을 딱 유지하면서 지금 몇 년간 가잖아요. 분산은 더 될 거고 별의별 인간 군상들이 다 올 것이고 일리아드 오디세이처럼 쫙 올 거고 그러면 이게 운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름길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점이 어른들은요 속마음과 밖의 마음을 전혀 다르게 유지하는데 아주 프로 선수들이에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막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도 밖으로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지금 그런 파이오니어들, 또 그런 도둑놈들, 또 그런 해커들이 지금 밖에 쫙 깔렸다라는 거죠. 실제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름길이 없는 거죠.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죠. KYC도 2번 연기했고. 다행히 기존 파이오니어님들이 그래도 4, 5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겠지 뭐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사람들도 뭐 다른 데 같으면은 뭐 그냥 뭐 댓글에 뭐 욕에 물론 이 저기 다른 이 파이네트워크 가격에 대한 거 보게 되면 비평가들은 원래 비평하는 거니까 파이네트워크에 개발 일정이 너무 긴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너네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로 돈 벌겠다는 거?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그리고 왜 니네는 왜 다른 암호화폐와 달라? 유동성이 도대체 몇 개를 채굴 해서 시중이 몇 개가 돌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이 파이 코인은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얼마 전에 뭐 리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텔라 루메 이런 거 그냥 송금하고 이런 데 쓰는 푼돈 하는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엄청나게 긴 개발 일정을 했고 KYC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은 뭔지 모르겠고 지금 그러니까 뭐 그냥 시초가가 파이가 상장이 되면 시초가가 한 50불에서 70불 선에 될 것 같다라는 견해는 내놓지만 정확히 모르겠다. 정확히 모르겠다. 이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몇 개가 시장에 풀리는지 몇 개가 시장에 풀리는지 수요층들은 어떤 층들인지 모르니까 지금 아직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커뮤니티는 오픈 메인넷이 되게 되면 생태계 구성 요원이 확 바뀌는 거죠. 사고 파는 놈, 뭐, 그래서 여기 이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블록체인의 기본으로 돌아가져요. 블록체인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화폐의 유용성이잖아요.
다른 기업들이 파이코인을 수용할 것인가? 뭐 광고하는 회사 니네 여기다가 광고하려면 파이코인 사 그랬는데 지금 뭐 전 세계에 파이 앱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하고는 있는데 기업들이 뭐 은행도 좋고 은행 측에서 파이코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보험회사 측에서 파이코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세청 같은 데서 파이코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업들이 파이코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죠. 그러면 블록체인의 근본으로 돌아가야죠.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KYC 중요하죠. 노드 중요하죠. 지갑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런 채굴은 1억 명 정도까지만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유틸리티에서 토큰 확보 방안 같은 게 또 막 나오겠죠. 이게 지금 이게 가장 여기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팀이 계속 일관성 있게 쭉 하는 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어른들은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바깥만 갖고 사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 뭐 한국 상황을 갖고 밖에 얘기하는 사람 속마음과 겉에 말이 달라요. 속과 대부분 그렇죠. 어른들은 그게 프로죠.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살으면서 자기도 자기 애들한테나 주변 사람들한테 속마음과 다른 겉마음으로 살면서 남의 겉마음에는 부안해동한다라는 거죠. 요게 주식 작전하는 사람의 기본이거든요. 주식 작전하는 사람의 기본은 속마음과 겉마음이 달라도 어떻게 겉마음을 건드리면 저 사람이 내 편이 되는가. 이거 내 연구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경제가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여태까지는 파이에 정말 종교적이라고 할 만큼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끼리 하다가 이제는 밖으로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체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냥 동네 야구 마이너 리그에서 빅리그로 나가는 거죠. 빅리그로 나가면은 뭐 파이코인의 충성도가 있는 우리와는 달리 뭐 50불 그래 뭐 아유 70불 아 그래 그러지만 이게 뭐 손흥민 축구팀 뭐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축구가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도박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도박 산업이잖아요. 파이코인에도 그런 사람들이 쫙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댓글창에 뭐 별의별 얘기가 또 다 나오겠죠. 그런 빅리그에 진출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뭐저 리플 이런 것처럼 엄청난 경쟁을 헤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파이오니어들은 지금처럼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자기 지갑에 안 들어왔으니까 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자기 지갑에 들어오거든. 자기 자신과 생태계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코어팀 입장에서 쉽게 되면 민정이양, 여태까지 내가 하다가 민정이양을 해버리는 거죠. 시장에다가 딱 놓는 거죠. 그러니까 코어팀은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뭐 짓거리든지 간에 내부 정보를 계속 확충하고 지금 이 230개국에서 각 나라의 화폐 정책, 환율 정책, 통화 정책, 국제 지정학 지금 보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이코인 KYC 통과 안 되는 나라 이란, 북한, 러시아, 쿠바, 시리아 지금 시리아 망했어. 이란 망했어. 중국 망했어. 러시아 망했어. 북한 거진 망해가. 그런 것까지 다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누가 판단하겠어요? 니콜라스 부부가 여보, 우리 저 시리아 뺄까? 쿠바 얘네들 뺄까? 이것들은 빼자. 그러겠어요?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 파이코인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작은 거고 큰 거는 보고 있겠죠.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제 읽어드리면 일리아드는 고대 그리스 문학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다. 사건을 얘기한 거라는 거죠. 사건을 얘기한 시. 서정시는 감정을 얘기한 거고. 이 일리아드라는 이름은 트로이드의 그 궁성인 일리온이라는 성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일리아스라는 이름은 일리온의 노래, 오래 같으면 경복궁의 노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는 서양 문학 예술과 문화의 전범으로 여겨져 있다. 호메르스,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일리아드는 고대 그리스 작가 호메로가 지었다고는 한다.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규모가 큰 영웅들의 서사시다. 10년간에 걸친 그리스군의 트로이 공격 중 마지막 해 50일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노래한 것으로 1만 5,694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는 그리스의 전설적인 전쟁인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51일간 막판 51일간 사건을 노래한 것으로 그리스 장군 아킬레우스가 중심이 돼서 원한과 복수에서 나오는 인간의 비극, 인간의 심리, 그래서 9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상황과 이런 전쟁에 참여하는 올림푸스의 신들, 장수들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학 대부분이 뭐 이렇게 운명론, 체념, 절망, 뭐 삶은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과는 달리 정해진 운명에 굴하지 않고 그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영광된 그런 일을 하는 영웅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일리아드인데 엄청난 서사시고 마라톤과 같고 그리스가 이런 사상과 철학을 다 갖고 있고 그런 걸 니콜라스 박사가 하고 있는 것을 몇 년간 지켜보는 게 참 좋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좀 뭐 파이코인이 얼마 가는 거랑 상관없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참 행복하고 이 사람들이 론치할 때 저도 무엇인가 제 인생에 어떤 걸 론치할 꿈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감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